요즘 미국 세일 업체들이 이제 몸집 키우기 경쟁을 벌이면서 인수 합병 M&A 시장이 약 2천억 달러 규모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천 개의 소규모 업체가 그동안 난립했던 이런 미국 석유 가스 업계는 이제 소수 대기업이 이제 지배하는 구도로 지형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며칠 전 보도에서 지난해 7월 엑손모빌,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림 등이 발표한 셰일업계 M&A 거래액이 194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267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전 1년간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주 미국 3위 에너지 업체인 코노코필립스가 미국 내 다수 유전을 보유한 마라톤 오일을 225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발표했는데, 투자은행인 패트리 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난 5년간 미국의 상장 석유 가스 회사가 65개에서 41개로 이렇게 확 줄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통합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M&A 딜들이 당분간 어느 정도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말이죠. 현재 기업 가치 700억 달러 상당인 EOG와 300억 달러로 평가되는 데번 에너지는 M&A를 하지 않는 상장사 중에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해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런 데번 에너지가 덩치를 키우지 않으면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즉 데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마라톤 오일과 인수 협상을 하다가 코노코 필립스에 이제 뺏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제 코노코 필립스와 마라톤 오일 간의 거래는 M&A 시장 전략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노코 필립스는 이제 주요 원유 생산지인 텍사스의 퍼미언 분지에 있는 엔데버 에너지 리소시스를 이제 사려다가 라이벌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에 밀렸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도 유전을 보유한 마라톤 오일을 대신 인수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그 전에 세일업계 업체 크라운록 거래를 놓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투자한 회사로 유명한 옥시덴탈 페트롤림이 이제 이 크라운록 회사를 이제 16조 원에 낚아챘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 큰 에너지 회사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규모가 다소 작은 에너지 회사들을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인수하는 M&A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독점 문제를 다루는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이제 조사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패트리 파트너스에 따르면 FTC 이렇게 독점 문제를 다루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말하기를 지금 석유와 가스업계 대형 M&A 8건 중에 6건에 관해 두 번째 정보 요청을 했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20년 전에는 이제 27건 중에 이제 한 건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즉 지금 이렇게 석유 가스업계에 대해 대형 M&A가 이제 급증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 그룹 키머리지의 관계자는 이제 이 분야 M&A는 이제 지금 갓 시작됐다. 이제 규모 확장 경쟁은 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들썩거리냐면 일단 앞으로 향후 엄청난 전력 소비가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여러 지역들에 퍼진 이제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데이터 센터 및 AI의 전력 소모가 엄청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팬데믹 때 이렇게 보면 셧다운이 돼가지고 진짜 많이 불편했지만 전반적으로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등 사실상 큰 전반적인 시스템은 돌아갔어요. 그렇게 경제들이. 즉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 그래도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데믹 때 셧다운보다도 이제 우리가 쓰는 전기가 이렇게 딱 나가버리면 모든 시스템이 셧다운 돼버리면서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마비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일도 못하고 이제 무슨 예약이나 이메일, 뭐 온라인 쇼핑, 은행 거래 등 이제 완전 우리 지금 생활이 완전히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는 정말 지금은 우리 생활에 이제 아예 없어서는 안 되는 거의 제1의 필수 항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을 AI가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대체할 거라고 지금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소 전력량이 얼마나 많이 늘겠어요? 엄청나게 늘겠죠.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막 지금 막 지구 온난화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극단적인 이렇게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막 여름에는 훨씬 덥고 겨울에는 훨씬 춥고 막 이러한 지금 기후 변화들이 지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전력 소모가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향후 이러한 엄청난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서 이렇게 몸집을 키우는 전략을 통해 규모 확장을 이렇게 이루려는 움직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AI 및 데이터 급증 등으로 인해 향후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 이제 예상됨에 따라서 에너지의 이렇게 다양한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국가들 차원에서 발빠르게 개발 및 보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하는 지속 가능 항공유, 이제 이게 SAF라고 이제 불리우는 건데, 이제 이러한 지속 가능 항공유가 이제 미래 먹거리로 이렇게 부상을 하면서 최근 이제 미국, 유럽, 일본 등 이렇게 주요 선진국들이 탈탄소 정책 기조에 맞춰서 이런 지속 가능 항공유 이런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지속 가능 항공유, 즉 이런 SAF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석유나 석탄 등 이런 화석 연료가 아니라 이제 생활 폐기물, 뭐 폐식용유 등 대체 원료로 생산한 친환경 항공 연료를 이제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항공업계에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대형 배터리를 이제 장착한 항공기 등이 이제 거론되긴 했지만 현재 기술 상태에서는 이제 현실화 가능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그 대신 이런 이제 지속 가능 항공유 SAF가 탈탄소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유력한 방안으로 이제 떠오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 항공유 시장의 고성장이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미국은 돌아오는 이제 2050년까지 항공유의 100%를 이런 SAF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상 이런 지속 가능한 항공유의 설비 투자에 대한 이제 보조금하고 이제 생산세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최근 이제 대규모 지원책도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AI의 본격적 시동에 첫 스타트를 끄는 샘 올트만이 이제 2022년도 때 말하기를 자기가 생각했을 때 AI가 빠르고 신속하게 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라고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즉 이제 그만큼 엄청난 전력 소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 전력 수요를 얼마나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AI 기술 보급 및 생산성 향상의 절대적임을 좌우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만큼 이제 향후에는 이제 각 국가 간의 에너지 싸움, 즉 이제 전력 싸움이 그 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는 만큼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도 이제 큰 틀에서 보고 일부 자금은 에너지 관련 쪽에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나중에 큰 그림을 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